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에서 주병진과 최지인 두 사람의 첫 애프터 데이트가 진행되어 흥미진진했었는데 두 사람의 달달한 데이트 현장을 지켜보며 과연 맞선에서 결혼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선 애프터 데이트 장소는 주병진이 정한 키가 큰 나무들이 그림 같은 하늘공원에서 이루어졌는데 주병진이 부모님이 걱정하시죠? 라고 묻자 최지인이 저희 아버지랑 말씀하시는 개그 코드도 비슷하세요. 배려해 주시고라고 말하면서 어머니의 반응에 대해서는 잠시 머뭇거리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어머니가 팬이라고 했지만 21살이나 나이 차이가 나고 내일이면 70이 가까워 오는 주병진을 탐탁치 않게 여기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잠시 후 들른 점집에서 궁합을 보면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방송에서는 주병진과 최지인이 궁합을 보는 예고편이 방송되었고 그 결과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삼신당 공보살이 이들의 궁합을 보았는데 소름이 돋을 정도로 두 사람의 미래에 관해 예언을 했죠. 공보살은 깊은 한숨과 함께 점괘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이 사람은 법사가 됐다면 대법사로 이름을 날렸을 겁니다. 이름이 온 세상에 퍼질 운명인데 평범하게 사는 건 아예 그의 사주에 없습니다. 세상 어디를 가도 화려하게 빛났을 겁니다. 주병진이 결혼을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라고 물었고 공보살은 손가락으로 점괘를 짚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정은요, 몇 번 깨졌을 겁니다. 한 마누라로 끝났을 리가 없습니다. 아마도 몇 번 바꿔치기 됐겠죠. 그런데 만약 결혼을 안 했다면 이 사람은 이 사람도 내꺼 저 사람도 내꺼 입맛대로 사람을 만났을 거예요. 공보살은 이어서 주병진의 결혼을 막아선 결정적인 이유를 짚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주병진과 속내의 주병진은 아주 다릅니다. 이 사람 결벽증 같은 게 심해요. 이를테면 우리가 어떤 집에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떨어져 있다. 그거 찍찍이로 바로 치울 겁니다. 그리고 주병진의 성격에 대해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을 확실히 나누는 사람이에요. 내 편인가 아닌가. 거기서 벗어난 사람은 그의 세계에서 발붙일 곳이 없죠. 결벽증처럼 사람에 대한 경계심도 극단적이에요. 공보살은 주병진의 사주를 손에 들고 마치 운명의 실타래를 푸는 듯 진지한 표정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결벽증 때문에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사주 자체가 부인 자리랑 자식 자리가 약해요. 그러니까 인연이 닿아도 오래가지 못하고 자꾸 끊어지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공보살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라요. 부인의 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잘하면 내년엔 여자와 살림을 차리거나 결혼도 가능하겠어요. 주병진이 순간 깜짝 놀라며 고개를 갸웃하자 보살의 말은 이어졌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린 여자를 만나야 돼요. 그래야 궁합이 맞습니다. 주병진이 머리를 극적이며 아니 어린 여자라니 내가 이 나이에 그런 얘기를 들을 줄은 몰랐네 하고 혼잣말을 할 즈음 공보살은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옆에 있던 최지인 씨를 힐끔 쳐다보더니 표정에 묘한 웃음기를 머금고 말했는데요. 최지인 씨는 관상이 여우네요. 여우라서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뭔가 살짝 웃으면서 난 아무것도 몰라요 하는 사람처럼 보여도 뒤로는 은근히 호박씨를 까는 소리가 나는 관상이에요. 그러자 주병진은 최지인과 잘 어울릴지 물었는데요. 공보살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는데 안 어울리진 않아요. 최지인 씨는 웃는 상이어서 관상 자체가 나빠 보이진 않거든요. 하지만 방송에서 보이는 모습과 실제 일상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주병진은 살짝 놀라며 최지인을 쳐다보자 천연덕스럽게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죠. 공보살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끝까지 가는 건 안 보이네요. 인연이 아주 깊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을 맺으려다 멈추던 공보살이 주병진을 향해 조심스럽게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다른 여자가 없진 않으시겠죠? 주병진은 당황한 듯 꿀꺽침을 삼키며 멋쩍은 웃음을 지었고 최지인도 입가에 웃음을 감추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죠. 공보살은 주병진의 사주를 들여다보며 고개를 갸웃하더니 어떻게 주병진 씨가 결혼을 한 번도 안 했을까? 참 신기하네요. 근데 갑자기 손가락을 튕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결혼은 안 했어도 스치는 건 많았을 거예요. 뭐 스쳤다는 말이 참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잖아요. 공보살은 진지한 표정을 유지한 채 주병진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는데요. 그런데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실 최근 사랑할 수 있을까? 그 프로그램에서 소개팅 하셨잖아요. 공보살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손끝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그 소개팅 말이죠. 그 인연은 끝까지 가는 게 안 보여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가능성이 크죠라고 말해 최지인과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요. 주병진은 매너 좋고 유머 감각 넘치며 나이 60을 훌쩍 넘긴 지금도 여전히 매력적이고 그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았을 텐데 대체 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요? 누가 봐도 그가 마음만 먹으면 진작에 결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여태껏 독신으로 살아온 이유를 곱씹어보면
크게 세 가지가 떠오릅니다. 첫 번째는 사업 때문입니다. 주병진은 어릴 적부터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그 가난이 그의 마음속에 강렬한 목표를 심어주었죠. 나는 꼭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 이 단호한 결심은 그의 인생을 바꾸는 원동력이 되었는데 막상 돈을 벌려고 보니 당시 가난한 청년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죠. 자신이 사람들을 웃기는데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주병진은 무대 위에서 사람들을 웃기며 성공의 첫 단계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병진은 단순히 유명세로 만족할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는 연예 활동으로 번 돈을 착실히 모아 1990년 보디가드라는 속옷 브랜드를 론칭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속옷은 평생 입는다. 이건 망할 리가 없어. 이 단순하면서도 확신에 찬 논리로 사업에 올인했고 그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는데 2008년엔 회사를 매각하면서 무려 270억 원이라는 거금을 손에 쥐게 됩니다. 그런데 사업을 키우는 동안 주변에 여자가 없었을 리가 없죠. 결혼할 인연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결혼 대신 속으로 이런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 한 여인의 인생을 책임질 그릇인가? 스스로 만족할 만큼 성공하지 못하면 결혼을 논할 자격이 없다. 그리고 이젠 만족할 만큼 성공했지만 이제는 솔로의 생활에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결혼을 못한 두 번째 이유로는 과거 꽃뱀 사건으로 사람을 믿는 게 두려워졌기 때문인데요. 주병진은 한창 잘 나가던 2000년에 꽃뱀한테 딱 걸렸고 한순간에 최고의 MC에서 범죄자로 나락을 갔다가 2년간 법정 공방 끝에 무죄를 받아냈지만 주병진의 무죄 소식은 기사 몇 줄 내고 끝내버렸기 때문에 이미지 회복이 안 됐고 주병진은 당연히 트라우마로 남았겠죠. 이 사건 이후 주병진에게 남은 건 무엇이었을까요? 명예도 믿음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깨져버렸고 그때부터 주병진은 특히 여자를 쉽게 믿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의 마음속에선 이런 생각이 맴돌았을 겁니다. 내게 다가오는 여자는 모두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닐까? 내가 유명하고 돈이 많으니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줄 수는 없겠지. 혹시 또다시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건 아닐까? 이러한 불안과 의심은 그가 새로운 인연을 시작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었는데 이렇게도 생각했겠죠. 만약 이번에 또 이런 사건이 터지면 나는 정말로 사회에서 끝장이다. 이제는 무죄가 나와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겠지.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번에 신혜선과 대화 중에 나온 얘기인데 주병진이 신혜선에게 결혼한 친구들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드는지를 물었습니다. 결혼한 친구들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들어요? 신혜선은 잠시 고민하더니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부럽죠. 가끔은 후회되기도 하고요. 저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서 시작조차 못했거든요. 그 순간 주병진은 이건 자신의 마음과 딱 들어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죠. 와, 저도 그래요. 저는 결혼을 인생에서 딱 한 번의 승부라고 생각했거든요. 처음이자 마지막 도전이고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요. 이 말을 들은 신혜선의 눈이 크게 동그래졌는데 주병진은 순간적인 공감을 느끼며 한 가지 확신을 얻었을 겁니다. 아,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결혼을 실패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은 얼핏 들으면 굉장히 신중하고 성숙해 보이지만 주병진처럼 이 마음이 지나치게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결혼은커녕 사랑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게 되는 족쇄가 될 수 있는데 마치 두 손으로 자신의 발목을 잡아 끌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꼴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실패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생이란 게 원래 이런 것인데 걷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지만 넘어질까 두려워 한 발도 떼지 않는다면 평생 제자리 걸음뿐입니다. 주병진처럼 결혼을 인생의 승부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번의 실패가 인생을 망칠 거라고 여기기 쉽지만 정말로 그럴까요? 만약 첫 결혼이 실패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죠.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 더 나은 길을 찾는 사람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반드시 실패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은 사람의 발목을 단단히 붙잡아 버리는 겁니다. 결국 결혼은 완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그 사람이 나와 100% 맞을 수는 없겠지만 70% 정도 맞는다면 충분히 시작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나머지 30%는 함께 노력하며 채워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짜 행복이 싹 드는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면 어떡하냐고요? 만약 실패한다면 그 실패조차 인생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실패를 두려워하는 대신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고 생각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 이번엔 내가 맞춰보지 못했으니 다음엔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주병진에게 정말 필요한 건 완벽이라는 기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다면 지금껏 멀게만 느껴졌던 결혼이 훨씬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외로운 독신 생활을 벗어나 집밥의 온기와 화목한 가정을 누리는 그날이 머지않아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건행.